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원경매매수대리인 김혜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요. 근린주택입니다. 대지가 84평, 연면적 144평, 2016년식 3층 건물인데요. 이 물건이 어디에 있냐?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 쪽에서도 유라 쪽에 조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쪽으로 장류 1동이 있고요. 서쪽으로 장류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장류 3동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경매 물건은 이곳 장류 3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장류 여기 유라 같은 경우는 김해골든 루트 일반 산업단지와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풍부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장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곳입니다. 창원 쪽으로도 지금 출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해 쪽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가덕도 신궁항 쪽으로도 지금 연결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쪽 여러 곳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계속 개발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요.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지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김해 롯데 워터파크도 가깝게 있고 현재 지금 대단지 아파트도 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류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계속 도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곳이고요. 현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쪽이 지금 유라 신도시 쪽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물건은 김해 서부 문화센터 근처에 있는 근린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지금 도로가 양옆으로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에 각지 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저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김해 서부문화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근을 지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건까지 차량 접근도 가능하고요. 남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측으로도 폭 약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도 접하고 있는 각지에 자리 잡은 근린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 자체가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건물 외관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201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비교적 외관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건물 자체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은 화강석 타일, 드라이비트 및 치장 벽돌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 보였고요. 외관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보이지 않는 건물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뒤 양옆을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다가가 보았는데요. 혹시 일요일이라 영업을 안 하는 중인 건지 아니면 현재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부 현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 중단 안내문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자 현관문으로 향하였는데요. 우연히 선수님 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살고 계신 분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경매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건 보러 왔는데 여기 지금 임차인 혹시 거주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럼 혹시 경매 지금 관련된 상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뭐 선순위 임차인이신지 아닌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저희는 뭐 네. 가능한 분이 못 그래요?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본인께서는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부 다 지금 일단 배당 받거나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어째 보면 다행이시네. 한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 저는 그냥 일단 물건을 보러 왔는데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물건을 저희도 이렇게 소개할 때 괜찮아야 다들 돈을 받고 나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네. 올라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그럼 여기 지금 구조가 비슷하겠네요. 저희도 지금 울지 말고 다른 데는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고. 근데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잠시 찍고 좀 가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실제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안주인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에 일단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일단 계단실이라도 확인을 하고자 이동을 하였는데요. 보통은 주택 방문을 했을 때 현관문이 도어락으로 잠겨 있고요. 사실 계단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외관만 살펴보고 돌아가야 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우연히 선순위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대화도 나눠봤고요. 건물 계단 내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나마 운이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끝까지 꼭대기층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잡동사니 물건들도 제법 지금 계단으로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이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건물 자체로는 큰 하자는 보이지는 않았고요. 2층에 두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3층에도 두 가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찬히 다시 내려가면서 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는데 금이간 벽 타일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 실내 내부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참고하시면서 이상 현장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면적은 4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면적은 4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면적은 4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입찰 시 내부 구조 및 이용 상태, 건물 경과연수에 따른 하자 여부 등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주택이고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각각 두 가구씩 이렇게 있는 주택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가 84평이고요. 연면적 144평, 16년식 3층 건물입니다.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로 나오고요. 저희 경매 물건은 각지에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주변에 비슷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쪽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 80평, 연면적 129평, 18년식 3층 건물. 면적이나 뭐 연식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비슷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1년도에 거래됐던 금액이 평당 1,131만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는 대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건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84평인데요. 공시지가도 비슷할 겁니다.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대로 비슷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근래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24년도 3월 달에 거래가 됐던 물건인데 평당 593만 원, 거의 지금 한 6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훨씬 토지 시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금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AI로 가격을 시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사이트로 넘어와 봤는데요. 한 12억 정도로 가격이 지금 책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한 평당 한 389만 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평당 609만 원 정도로 조금 가격이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 왔습니다. 중개매물로 올라와 있는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희 지금 경매물건 바로 옆 건물이 지금 중개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3층인데요. 매매가가 7억 5천이라고 합니다. 평당 1,514만 원에 지금 거래를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2011년식 건물입니다. 면적도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감정가가 사실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감정가가 현재 11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계산을 해보면 1,350만 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80%로 현재 유찰이 되어 있으니까 9억일 때 평당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감정가가 사실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게 아니라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조금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세요. 현재 나와 있는 중개 매물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감정가가 좀 더 낮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임대 수익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예상은 아닐 것 같고요. 현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정도대가 나왔어요. 사실 근린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로는 진짜 턱없이 낮은 조금 수익률로 보이는 상태고요. 그러니 현재 80%로 유찰된 금액으로는 이렇게 절대 입찰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2회 정도 더 유찰이 되고 나서야 지금 한 입찰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회 정도 더 유찰된 금액이 한 5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던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 정도대의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인수해야 될 보증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안전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바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권리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107688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유라 1호에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84평 정도입니다. 건물 면적은 144평 정도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가 11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 감정가 대비 80%인 9억 8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기일은 오는 24년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84평 정도이고요. 감정가가 5억 1,7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최저가가 현재 9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직은 토지 감정가보다 경매 최저가가 훨씬 더 높은 금액이니까 절대 고가 낙찰 없이 안전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 건물의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로서 모두 약 144평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16년으로서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이고요.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9년 12월 17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23년 9월 26일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은 전입된 날짜를 보시면 2019년 9월 20일입니다. 2019년 9월 20일에 전입된 이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12월 17일, 지금 저희 말소기준 권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설정된 임차권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으며 그 외에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확인되는 상으로는 8명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조금 중복이 돼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12월 17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 나눠지게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네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는 301호와 관련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두 위의 임차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입된 날짜가 2019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로서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항력은 있을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지금 임차인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도 2019년 9월 20일에 전입된 임차인인데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이전에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를 일단 했는데 다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후순위로 전입이 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다들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할 것으로 보고요. 별도로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회밖에 유찰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금액으로 절대 낙찰을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찰을 더 기다려보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잘 계산을 하셔서 반드시 안전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물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움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대리 입찰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요.